쉬운 경제, 쇼킹 경제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위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겪은 경제 위기, IMF 구제금융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 대란, 미국발 금융위기, 서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같이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보통 5년에서 10년 간격으로 항상 일어났었고요. 이런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요,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출렁거리죠. 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종합주가지수가 3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었는데, 자,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 보면은 단 9개월 만에 892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로 회복을 합니다. 자, 신용카드 대란 기간에도요, 512포인트에서 912포인트로 자, 1년 만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80% 정도 회복선을 하는데 1년 이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부동산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보 음마아파트 무려 11억 2천 하던 이제 한번 음마아파트, 미국발 금융위기와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7억 4천까지 빠졌다가 자, 다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억 6천 정도 회복하면서 10억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저금리라는 효과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금융위기에 실문 자산의 가격 하락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대치 미도 아파트도 동일하게 19억짜리 아파트가 금융위기에 12억 8천까지 빠졌고요. 다시 빠르게 회복해서 15억 선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 지금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500포인트에서 1229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자, 반면에 인버스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 6400원에서 7750원으로 거의 20% 이상 상승하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자 많은 현금 많으신 부자들의 생각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IMF 같은 위기 오면 다 쓸어 담아야지. 그 전에 IMF가 올 때도 인버스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다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 마구마구 쓸어 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요, 대한민국 자체 원인으로 지금 IMF 다시 한번 올 수 있을까요? 좀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한민국 외환보유고 세계 9위에 4천억 달러가 넘게 보유가 된 상태고요. 자, 대한민국 신용등급 AA 등급으로 영국과 동급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 수출국가잖아요. 대한민국 수출 6천억 달러 예상이 되고 이게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자, IMF 때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제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확연하게 낮아지는 추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조업의 부채 비율, 대기업의 부채 비율,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의 투자 기획은 없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경제 위기 불씨들 많아요. 굳이 대한민국의 위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위기들도 같은 대한민국에서 영향 많이 있거든요. 왜냐? 자, 유럽 같은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자산에서 먼저 회수를 하면서 현금화를 시키기 때문에 자, 해외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에 전이된다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경제 위기 무엇이 있을까요? 중국 유동성 위기, 유명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유동성 위기뿐만 아니라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 위기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좀 낳고 있습니다. 자, 지방 정부 부채, 부동산 버블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이죠. 자, 서유럽 재정 금융 위기, 지금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서유럽 국가 잠깐 덮어놨던 서유럽 국가들의 재정과 그리고 금융회사의 부실 이야기가 다시 수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흥국 경제 위기. 자, 이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 국가에 대한 외환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일부 국가는 이미 발생을 했고요. 다른 국가로까지 이제 전이되는 이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부동산 버블. 자, 대한민국만 부동산은 올랐냐? 아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랐다. 그런데 이게 꺼질 때도 다 같이 꺼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커져 보입니다. 자,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미국이나 홍콩, 중국
그리고 시드니, 영국 같은 국가들의 부동산들이 지금 계속 조정의 국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버블은 항상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금융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를 가져온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시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것들이 언제 불거지고 언제 폭락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 자, 뭐 바로는 알 수 없고 100%는 아니겠지만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 위기를 미리 예측하다 5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이 소개해드렸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두 번째가 중국 15금리, 세 번째가 홍콩 H지수, 네 번째가 주요국 10년물 국고채 수익률, 다섯 번째가 환율입니다. 자, 이 5가지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위기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 뭐 이미 주식이 많이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위기가 많이 왔지만 이 강의는 저희가 3주 전에 찍은 강의예요. 하지만은 그 사이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무역 합의로 이제 최저점을 좀 만들다가, 자, 여러 가지 이제 초저금리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고금리에 부각이 되면서 다시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경제 위기를 예측할 때 이 5가지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중국 경제를 미리 예측하다 차이신 제조업 PMI. 자, 시장 조사 기관인 마킷이 발표하고요. 중국 통계국은 대기업과 차이신은 중소기업. 자, 중국 시장 조사 기관 민간이 조사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PMI입니다. 자, 55를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의미하는데, 자, 지금 매월 말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말일날 뉴스 검색에 차이신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제조업 PMI가 뜰 겁니다. 저는 국가 통계국에서 만든 이제 공식 통계보다 이 차이신 제조업을 더 신뢰를 합니다. 자, 현재 지금 차이신 제조업 PMI 보면은 정점이 51.6에서 현재 50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자, 이게 9월 31일 날 발표된 자료고요. 자, 10월 말일 날 되면 다시 발표가 될 건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40대까지 지금 추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다시 하강 국면에 지금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증시가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차이신 제조 PMI가 한번 40대로 빠지면은요, 이게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차이신 제조 PMI가 일단 40대로 빠지면은, 아,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장기간 지속될 거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 유동성 상황을 확인하다 중국 15금리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인데 중국 유동성 상황 파악을 위한 가장 빠른 지표예요. 이게 뭐냐? 은행에서 거래할 때, 야, 돈 좀 빌려줘 할 때 단기간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보통 일주일 물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낮죠. 좀 많을 때는 1년 물이 뭐 4.5% 이상 가고 일주일 물도 뭐 4%까지 가는데, 자, 지금 중국 상황에 비해서 15금리 생각보다 낮네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경제를 아마추어적으로 운영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위기가 있으면 바로 유동성을 즉각 공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부동산 거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뭔가 위기가 생기면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바로 유동성을 바로바로 공급하면서 그 위기를 덮어가면서 그 거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중국 15금리가 만약에 치솟는다? 그럼 중국 내 유동성이 한계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일 한 오전 11시 정도 되면 공개가 되는데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저희가 설명창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정직한 중국 증시 홍콩 H지수입니다. 자, 중국 본토 기업이 발행했지만 홍콩 거래소에서 분류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의 기준에 의해서 4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자, 이 홍콩 H지수 많이 아시죠? ELS에 설정된 종목들입니다. 자,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외부에 충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자금이 빨리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어요. 자, 업종별로 금융섹터가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은 지금 유동성 위기가 고질적으로 쌓여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특히 기업들의 좀비 기업들의 빚으로 연명하는 이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 이것을 대출해준 금융 기업들에 대한 부실이 굉장히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콩 H 지수가 폭락한다는 거는 중국의 기업들의 금융주에 대한 부실이 지금 불거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홍콩 H 지수 뭐 10,0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것이 9,000포인트대로 빠지면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뭔가 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주요 10년물 국고채 환율, 수익률. 이것도 보실 수 있는 저희가 링크를 정해 드릴게요. 자, 각 대륙별 주요 국가의 10년물 국고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고채 수익률 단기급 등은 해당 국가의 재정, 금융, 외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안 좋은 신호거든요. 자, 최근 어느 국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탈리아 국가의 국채가 3%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서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서유럽 국가들의 왜 재정 위기가 아직도 해결이 문제가 안 되나? 그건 이제 유로와 통합 과정에서 이제 각 국가의 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신 브라질 국채 무려 10%가 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자, 일본 이제 10년물 국고채 금리하고 미국, 이탈리아,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하고 인도, 자, 여러 국가들이 지금 금융위기가 좀 많이 이제 전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이 10년물 국고채의 금리를 보려면 전 세계 국가들의 이제 재정, 금융, 외환 상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대달러 환율 시세입니다. 자, 이 대달러 환율은 강달러 시대의 외환위기 국가 확인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속적인 미국 금리 인상으로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요 체크할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터키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흥국가라고 분리되는 국가도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달러당 7위안 돌파 여부가 지금 관심이 있고요. 자, 지금 중국에서 자금이 빠르게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자, 7위안 돌파 여부, 그로 인한 중국의 달러 보유량 감소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5개 지수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계 경제를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미리 위기를 알고 싶다. 이 5가지 수치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이 알려드리는 쉬운 경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그리고